네, 특별한 탑5의 스탕 요정 이혜린입니다. 오늘장 그래도 전일의 하락분을 만회하기는 했는데 아직도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5가지 종목 통해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바로 DB 하이텍입니다. 오늘장 8.56%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테슬라발 좋은 호재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테슬라 차량에 들어가는 레이더 칩 양산을 위해 최종 퀄 테스트에 돌입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미 올해 테슬라 전기차에 들어가는 전력 반도체 그 부분에서 위탁 생산을 맡았기 때문에 지금 두 기업 앞으로 더 돈독해질 거다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에서 굉장히 빠르게 치고 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응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그럼 잠시 뒤에 우리는 어느 쪽으로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지 OX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종목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KB금융입니다. 오늘장 0.6%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밸류업이 지속되기 어려울 거다라는 우려 속에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융 지주들은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KB금융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서한까지 보낸 상태라고 합니다. 10월에 발표했던 밸류업 문제없이 이행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었다고 하는데요. 지금 외국인은 5거래일째 매도, 하지만 기관은 꾸준히 담아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엇갈리는 수급, 우리는 어느 쪽으로 따라가면 좋을지 함께 체크해 보시죠. 이어서 세 번째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크윙입니다. 오늘 5.83% 하락하면서 힘을 내지 못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오늘장 대부분의 종목이 상승을 했고 반도체도 그래도 조금은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장까지도 이렇게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수급에서도 꾸준히 매도세를 보였던 이 기관마저 지금 돌아서면서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도세가 출회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유독 크게 하락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반도체 전망은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종목 열어주시죠. 네, 루닛입니다. 오늘장까지도 이렇게 19% 넘게 상승하는 모습인데요. 시장 급락 속에서도 3거래일 상승을 유지하더니 오늘도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호주 정부가 유방암 검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이 루닛의 AI 솔루션이 최종 단계에 진입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 단계까지 통과를 할 경우에는 2029년까지 추가 입찰 없이 루닛의 AI를 그대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지금까지도 잘 버텨왔다면 앞으로는 얼마나 더 상승할 수 있을까요? 잠시 뒤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종목 확인해 보시죠. 네, 아티스트 유나이티드입니다. 오늘 상한가로 거래를 마친 모습인데요. 아직 오징어 게임이 공개도 되지 않았는데 이 미국의 골든글러브 후보로 지명되면서 관련주들 일제히 급등을 했습니다. 지금 작품 전부터 후보가 된 건 이례적이다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공개가 26일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이 기대감 끌고 갈 수 있을지 OX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특별한 탑5 바로 만나보시죠. 네, 특별한 탑5 통해서 각각의 5종목 앞으로는 어떤 주가 흐름을 보일지,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담아봐도 좋은 건지 인사이트 얻어보도록 하고요. 탑5가 끝난 이후에는 특별한 포트 대결까지 이어지니까요.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5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시간 외에서도 강세를 보여줬었던 DB 하이텍 있고요. 외국인의 매도세가 보이고 있는 KB금융, 그리고 최근에 가장 큰 수급이 들어갔었던 반도체 종목이죠. 테크윙, 오늘장에서는 마이너스 나왔습니다. 이 부분 해석 들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루닛, 아티스트 유나이티드까지 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DB 하이텍입니다. 오늘장에서 8.56% 상승을 해줬고요. 시간 외에서도 8% 넘는 상승세 보여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테슬라 자율주행 칩이죠. RF 칩에 대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최종 거래에 도달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금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개인 투자자도 들어가 봐도 되는 걸까요? OX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세 분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X 한 분, 그리고 O 두 분 해주셨습니다. 먼저 김응태 매니저의 긍정적인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뭐 시간에 걸려서 올라왔던 거에 대한 의미를 좀 부여하지만 그래도 이제 자율주행, 테슬라에 대한 자율주행 RF 칩을 또 이제 수주를 하겠다라는 손실 때문에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럼 결국엔 DB하이텍은 반도체 칩 생산에 대한 이제 팹리스 업종이긴 한데요. 팹리스 업종이 지금은 이제 무너지고 있는 차트겠지만은 이게 테슬라하고 또 연계된다라고는 또 이제 상황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 라이다에 대한 들어가는 칩이기 때문에 자율주행으로 갑자기 묶이게 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자율주행 쪽으로서 이제 반사익을 수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사실 과도하게 낙폭이 컸던 종목이기도 하겠지만은 사실 오늘 시간에 걸려서 34,500원인가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지금 34,000원에 대한 이 매물벽들에 대한 저항 물량만 뚫어서 올린다라고 하면은 이 자리가 턴어라운드에서 할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내일 당장에 들어가는 것보다 급등하는 자리에서 조정받았을 때 이평선 위에 있는 32,500원 정도까지만 다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저점에서 다시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율주행으로도 묶일 수 있는 테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가 되긴 하지만 내일장에서 바로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조정 시에 매수를 해보자라는 관점에서 O 던져주셨습니다. 반면에 이가람 매니저님은 X 들어주셨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사실 DB하이텍이 테슬라 관련된 소스는 6월 때도 한번 나왔었습니다. 6월 달에 나오고 난 다음에 사실 좀 많이 올라갔던 건 사실이고요. 아마 그래서 내일장도 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 당시에도 좀 단계만 올라가고 추세적으로 올라가지 못했다라는 점 봤을 때 결국 내일장에서 6월 달과 같이 시초가 이후에 강하게 치고 올라간다면 조금 따라갔을 때 조금 먹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난번과 같이 올라간 다음에 또 다 내려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라서 이 종목은 내일 뭔가 급하게 따라붙기보다는 좀 상황과 추이를 좀 보면서 사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O보다는 X 의견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DB하이텍 동일한 이슈로 6월 달에 올라간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때의 상황을 접목을 해보자면 단기적으로 크게 올라갈 수는 있으나 다시 또 한번 하락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 꼭 체크를 해보자라는 관점에서 X 들어주셨다고 합니다. 두 분은 O 그리고 한 분께서는 X 의견 주면서 DB하이텍 해봤고요. 다음 두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금융주 KB금융입니다. 오늘 장에서는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외국인이 최근 들어서 KB금융 계속해서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기관은 KB금융 담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국인의 매도세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들어보면서 지금 시점에서 매수를 해봐도 되는 건지 이 부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KB금융 X 두 분 그리고 김웅태 매니저 O 들어주셨습니다. 먼저 조기준 매니저의 X 의견 들어볼까요? 제가 저번 주에도 KB금융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뭐 제가 보기에는 그때 5만 원대의 배당과 5% 배당인데 지금 거의 10만 원 갔을 때 배당이 이제 너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배당 수익률이 이렇게 높지도 않고 영업이익이 작년에 6조 3천억인데 7조 9천억 나왔다고 해서 지금 이제 분기 배당이 계속 나오고 있고 추가적으로 배당도 그렇게 수익률도 높을 것 같지는 않다. 지금 제가 가장 우려했던 건 외국인 지분이 이제 80%까지 육박하다가 76% 줄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이 지금 고점에서 지금 팔고 있기 때문에 현재 추세는 그렇게 반등으로 다시 이제 V자 반등으로 나올 수는 없을 거고 한 번 더 지금 물론 이제 지수가 반등한다면 박스권 하단에서 올라갈 수 있지만 7만 원대를 한번 갈 수 있겠다라는 우려심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진입은 아니다. 관망 모드로 KB금융을 바라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점에서부터 외국인 지분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큰 시세가 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거기에 또 추가적으로 배당 수익률이 높지 않다는 점 언급해 주셨습니다. 반면에 김웅태 매니저님 O 의견 던져주셨는데 그 이유 들어볼까요? 저도 사실 10만 원 넘어갔을 때는 좀 매수하는 건 접근을 좀 자제했지만 오늘 낙폭가 되게 컸기 때문에 지금은 저점에서 매수를 해보아도 되지 않을까. 지금 환율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지분을 줄여나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 가는 것보다는 일단은 바닥권에서 진입을 한 거와 또는 기관들과 또는 사모펀드들이 지금 연속적으로 연일 매수세를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점에서 지금은 잡아도 되지 않을까. 지난 9월 달에도 당연히 이제 7만 원 정도까지 내려왔지만 지금 자리에서 밀리지만 않는다라면 다시 한번 9만 원에서 9만 5천 원까지 회복하는 데는 또 그런 수익률로 한 10%에서 15% 정도는 수익권으로 받아보지 않을까. 배당금을 제외하고 그냥 단순히 가격적인 측면에서 이제 또 열어본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인 관점으로서는 충분히 메리트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가격적으로 확인을 해봤을 때 저점에 있다라는 인식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상승이 단기적으로는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도 KB금융 관련해서 X를 들어주셨는데 전반적인 금융주 좀 X 의견 내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약간 저는 세모에 가까운 건데요. 지금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도 안 사고 금융주 진짜 최근에 안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보통 한국을 살 때 금융주를 가장 빨리 사는데 이걸 안 사고 있다는 점에서 아직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고요. 다만 내일부터라도 다시 한 번은 삼성전자와 KB금융을 산다라고 한다면 결국 외국인이 다시 매수가 들어왔을 때는 저점이 찍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라서 내일 상황은 보면서 판단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다는 S 의견을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저점에 대한 이야기가 2번 연속으로 나왔는데요. 내일장에서 외국인이 삼성전자 그리고 KB금융 쪽으로 수급이 들어가는지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해보시면서 저점인지 그 부분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B금융 이야기 해봤고요. 다음은 세 번째 종목입니다. 바로 테크윙이고 오늘장에서 5.83%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사실 최근에 수급을 살펴보면 기관과 외국인이 테크윙을 크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막상 지수가 올라가니까 테크윙은 매수 우위에 있는 모습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점에서 모아간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봐도 좋은 건지 OX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테크윙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테크윙 이번에는 세 분 모두 X 들어주셨습니다. 김흥태 매니저 X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반도체가 좋은 건 마찬가지지만 일단 반도체 검사 장비들에 대한 업종은 좋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 종목이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종목이 안 갔다라고 하면은 그냥 과도하게 매도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매도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저는 관망으로 좀 보겠습니다. 저는 제가 반도체를 보유하고 있지만 삼성전자 6만 원 되기 전까지는 그냥 저는 보유 의견으로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수가 모두 올라가고 대부분의 업종들이 상승하는데 오히려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접근은 아닌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보유자라면 일단은 관망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도 X 던져주셨는데 그 이유가 좀 수급이 있을까요? 수급은 뭐 이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요게 이제 테크윙이 올라왔던 이유가 HBM 테스트 핸들러 그래서 HBM 이슈로 해서 15,000원, 14,000원짜리가 뭐 거의 7만 원까지 5배 올랐는데 그만큼 실적이 올랐느냐? 실적이 그만큼 따라오지를 못했거든요. 지금 현재 보면은 2022년보다도 보면은 작년이 안 좋았는데 올해 이제 얘해서 260억, 지금 1조 2천억이 넘어가는 회사가 200억대 영업이익으로는 탁도 없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그만큼 HBM 관련해서 어떤 성장주로에서의 제대로 실적이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제자리 찾아갈 수밖에 없고 외국인 샀다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락 추세는 1조가 깨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하셔라. 지금 이제 하락하더라도 낙폭과대 종목으로 보지 마시고 좀 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 HBM 관련 주의 어떤 시세는 끝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좀 시총이 내려갈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가람 매니저님, 전반적인 반도체주는 전략을 어떻게 가지고 가보면 좋을까요? 반도체는 일단은 12월 달에는 좀 버텨야 되는 관점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테크윈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 IR을 했습니다. 오늘 기업 설명회가 있었는데 기대했던 내용이 삼성전자에 대한 테스트 통과 여부였는데 일단은 주가가 먼저 내려간 걸로 봤을 때는 제가 IR 내용을 좀 더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수정해봤을 때는 아직은 좀 통과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될 걸로 발표가 나온 것이 아니었을까? 그것 때문에 테크윙이 밀린 거라고 한다면 테크윙에 대한 오늘 기업 설명회에 대한 내용은 좀 파악이 필요할 것 같고요. IR 자료상에서도 통과됐다라기보다는 아직은 테스트 중에 있다라고만 적혀져 있는 거라서 요걸로 밀린 것 같고 지금 기업 설명회가 장 끝나고 있기 때문에 장 끝나고 어떤 내용을 했는지는 저도 한번 파악을 하고 나서 다음 주에 나와서 다시 한번 제가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테크윙 오늘 IR이라는 모멘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중에 5% 넘게 빠지는 흐름을 보여줬었고요. 또 김흥태 매니저, 조기준 매니저 역시 X 의견을 던져주셨습니다. 세 분 모두 X 의견 보면서 테크윙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은 네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닛입니다. 오늘 장에서 20% 가깝게 상승을 해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최근에 장이 안 좋을 때에도 루닛은 어느 정도 버텨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지수가 올라가자 오늘 굉장히 또 큰
시세를 분출해 줬습니다. 최근에 12월 3일부터 5일까지 헬스케어 콧데이를 진행했었는데 내년에 대한 추가적인 수주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로 FDA 허가 신청에 대한 언급까지도 있었는데요. 거기에 플러스로 오늘 호주에서 이슈도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규 진입도 가능할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OX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이번에는 세 분 모두 O 의견 던져주셨습니다. 이가람 매니저의 긍정적인 의견 들어볼까요? 일단 내일 당장보다는 조금 눌릴 때는 다시 또 매수 관점에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올라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재료가 더 나왔지만 사실은 루머가 좀 있는데요. 루닛이 뭐 엔비디아가 뭔가 좀 지분 떠가는 거 아니냐부터 해서 뭔가 좀 해외에서의 투자 이익가 좀 나타나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단 엔비디아도 섞여 있던 게 있습니다. 그런 기대감을 좀 올라가는 상태라서 결국 이게 계속 올라가게 되면 진짜인가 하면서 아마 더 매수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봤을 때는 결국은 차트가 깨지지 않는 이상은 다시 한 번 더 이러한 루머 때문에라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보여져서 지금 당장보다는 오늘 많이 올라왔으니까 내일이나 내일 모레 정도에 눌렸을 때 관심 있게 보시면 단기 수익은 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오 의견을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공개적인 것 이외에도 엔비디아 쪽으로의 루머이기는 하지만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언급을 해주셨지만 오늘 장에서 굉장히 크게 올라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내려오면 그때 접근을 해보자라는 관점 제시해 주셨고요. 김흥태 매니저님도 오 들어주셨습니다. 가장 큰 메리트, 매력 포인트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루닛은 제약 바이오 다음 타자가 의료 AI 기기들이기 때문에 앞서 루닛에 대해서 제가 탑픽 종목으로 선정했지만은 마찬가지로 지금은 이제 의료 AI 기기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강한 흐름으로 보일 겁니다. 루닛뿐만 아니라 뷰노라든지 딥노이드라든지 여러 가지 지노미트릭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암 진단이라든지 촬영하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AI 기술력들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사실 이 루닛이 올라가온 계기들도 있겠지만은 그전에 테슬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머스크에 대한 어떻게 발언도 있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도 좀 수급을 좀 끌어당기는 모습이고요. 마찬가지로 내일 당장에 사는 것보다 좀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한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으니까는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장에서 크게 올라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이 왔을 때 그때 매수를 해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루닛 하니까 생각난 게 우리 조기준 매니저님. 저는 조기준 매니저님 하면 딥노이드로 굉장히 크게 수익률을 얻었던 게 엄청 강하게 기억에 남거든요. 의료 AI 내에서 루닛과 딥노이드를 비교해 봤을 때 루닛이 더 좋습니까? 루닛이 더 좋게 올랐죠. 네,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그러니까 따라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루닛은 워낙 대형주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오늘부터 보면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랑 MOU도 하고, 그다음에 볼파라 인수로해서 매출 증가도 있고, 그래서 이제 시세 분출이 나오고, 딥노이드는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안 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는 또 저는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의료 AI는 가는데 여기는 이제 딥 비전이라든지 시큐리티,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두바이에서 지금 현재 사무실을 차렸고 그래서 해외 진출건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바닥에서 있지만은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는, 외국인들은 2% 정도 사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큰 금액은 아니지만 다시 이제 파도를 타기 시작하면서 다시 이제 또 올라가려고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루닛이 먼저 올라갔지만 딥노이드가 못 따라갔지만 결국에는 의료 AI 시장 커질 거고 그와 관련된 뷰노라든지 JLK, 딥노이드 같이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료 AI 내에서 루닛이 가장 크게 올라가고 있지만 관련 종목들, 관련 섹터로 묶이는 종목들이 따라서 키 맞추기를 할 수 있는지 이 부분도 꼭 체크를 해보시면서 같이 주가 흐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루닛 세 분 모두 긍정적인 표 5를 던져주셨습니다. 다음 마지막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아티스트 유나이티드입니다. 오늘 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오징어 게임 2와 관련해서 세 종목 모두 오늘 장에서 상한가 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어제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제작 발표회를 했지만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어워드의 후보로 올라가면서 세 종목 모두 크게 주목받으면서 상한가까지 가줬습니다. 시간 외에서도 큰 움직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26일 작품이 공개됐을 때까지 흐름은 어떨까요? 세 분의 인사이트 얻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이번에는 긍정적인 표 두 분, 그리고 김흥태 매니저 X 의견 주셨습니다.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X 의견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오징어 게임 시즌2가 발표되기도 전에 일단은 골든글러브에 대한 후보가 지명됐다는 소식 때문에 굉장히 조금 좋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 매우 좋게 보고 있지만은 일단은 후보가 지명이 됐지만은 만약에 그게 안 됐을 때를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세론으로 밀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사실 얼마 전에 하한가까지 밀려났을 때도 역시나 개별적인 악재가 터지면서 사전에 대한 선침해에 대한 이런 흐름들 때문에 이런 잡음이 많은 종목들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금방 또 세론 작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기대하는 것보다는 일단 오징어 게임 시즌 2가 공개되고 나서부터 얼마만큼 또 흥행이 이루어지는가 또는 봤을 때 얼마만큼 또 재미가 있느냐를 보고 나서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말고도 다른 섹터들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을 보시는 게 오히려 나을 것으로 보이고 이미 한번 오징어 게임 시즌 1으로서도 한번 큰 시세를 봤기 때문에 오징어 게임 시즌 2가 역시나 마찬가지로 원래 후속작들이든지 후편들이 조금 시세를 덜 받는 분위기다 보니까는 저는 좀 위험 부담이 클 거라서 저는 X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골든글로브와 관련해서 오늘장에서 이미 큰 시세가 났기 때문에 작품이 공개되기 전까지 그리고 호평이 이어지기 전까지는 다소 변동성이 클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X 들어주셨습니다. 반면에 이가람 매니저님은 O 들어주셨는데요. 그 이유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오징어 게임 관련된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유나이티드 쪽에서는 일단은 뭐 지난번 선행매매 관련된 약간 문제도 있다라는 게 발표가 나왔었는데 일단은 지금 이정재 씨 쪽 같은 경우는 뭐 상관없다라는 발표까지 같이 올라오면서 오늘 한 번 더 반등은 더 준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오징어 게임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시세 다 같이 좋았는데 이들이 한 번 더 올라가 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은 가장 나중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 이 종목도 따라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달에 가장 큰 연말 이슈거리다라고 본다면은 충분히 또 매매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오 의견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가람 매니저의 긍정적인 의견까지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짧게 OX로만 세 분께 질문 던져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점에서 콘텐츠주에 투자를 하겠다 하면 O, 아니다, 나는 엔터주에 투자를 하는 게 더 기대 수익률을 높일 수 있을 것 같다 하면 X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분 팻말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둘, 셋. 컨텐츠가 좋을 것이다. 김응태 매니저, 이가람 매니저는 O 들어주셨고요. 조기준 매니저는 엔터주가 조금 더 기대 수익률 높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에 X를 들어주셨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무료 방송 그리고 네이버 밴드 가셔서 인사이트 함께 얻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특별한 탑5 각각의 종목들 어떤 성적을 받았을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세 분 모두에게 긍정적인 표를 받았던 의료 AI 관련된 종목이죠. 루닛이 세 분 모두에게 긍정적인 표를 받아봤고요. 그 밖에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그리고 DB하이텍은 두 분께서만 O 의견 던져주셨습니다. 반면에 테크윙 오늘장에서 급락이 나왔던 테크윙은 세 분 모두에게 X표를 받았고요. KB금융은 김은태 매니저 홀로 O 의견 주시면서 탑5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이 좋았는데요. 매니저들의 수익률도 많이 올라왔을까요? 특별한 포트 대결로 넘어가기 이전에 이혜린 아나운서 만나보고 올게요.